내가 고객사 미팅을 하건 요구사항을 전화로 받던 메일을 받던 다 그냥 얘한테만 맡기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델타봇입니다. 이 친구가 액션 아이템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주고 네. 저희 액션 아이템 보드에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 아이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요즘은 그냥 이거 보고 썼다 지웠다 해요. 투두리스트가 있다라는 거를 적어놓는 것조차도 이제 다 자동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프로젝트별로 이제 맥락 정리도 알아서 하고요. 아, 뭔가 계속 돌아다니는 비서를 갖고 다니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AI한테서 일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하는 개념이 너무 저는 혁신적인 것 같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How I AI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또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황현태 대표님, DO의 대표님과 더불어서 함께 거기서 이제 FD로 일하시는 분까지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께 실용적인 사례를 함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정말 실용적인 내용 그리고 진짜 최신의 내용 들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FD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스페이스와이의 대표 황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현태 대표님의 실험체이자 FDA로 활약하고 있는 김도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민님 반갑습니다. 네. 네, 실험체, 왜 실험체인가요? 이제 현태님의 이제 세계관에 있는 DOFD에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FD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일을 쭉 해오셨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재택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형태인 건지 뭐 일하는 형태라든가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그 구독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기업들에게 이제 그런 요구사항 관련 연락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로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MVP를 빠르게 만드는 그런 시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안 전에는 저희끼리 모여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액션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액션 아이템을 기반으로 이제 MVP를 만들어서 바로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미팅을 통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이제 미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계약 성사까지의 세일즈를 돕는 네. FD들의 역할이에요. 특이하게 재밌는 게 POC를 예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런 POC 제안 자체를 계약 성사 전에 들어간다는 게 맞지 않았었어요. 특이하게도 지금은 그냥 애초에 요구사항이라는 게 비슷하게 조금만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바로 들고 가서 미팅을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문화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FD 분들의 계약이 굉장히 좀 하트타임 계약이어야 혁신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POC에 투입이 되는 것도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즈가 만약에 계약이 성사가 되면 레버뉴 쉐어링을 합니다. 저희도 착수금을 받을 테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너 덕분에 성사됐어. 수고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대값으로 어떻게 좀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네. 뭔가 세워놓은 아주 간단한 어떤 레버뉴 쉐어링 모델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계약 성사 전이고 계약 성사 후도 따로 있나요? 계약 성사 후에는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상주를 얼마나 할지 논의를 하고 이제 뭐 매일 상주를 해야 된다 하면 매일 상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에 몇 회 정도 상주를 해야 된다 하면 직접 상주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직접 개발을 하고 뭔가 더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할 게 있다 하면 다시 사무실로 와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는 좀 자유로운 근무 형태를 가져가려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일단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해서 상주를 하고 싶다, 네,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기존에 있는 에이전시 구조와 아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역시 그 보안이 중요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주를 좀 원하는 게 좀 많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은 현재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가 지금 미팅하고 있는 회사는 네. B2B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B2B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세일즈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세일즈가 일일이 기업들을 다 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AI를 붙이고 싶어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정리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조립 컴퓨터를 만들면 이제 호환성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AI로 풀어내고 싶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미팅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 회사는 내부적으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금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니까 저희가 파견을 나가서 직접 그 문제를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네. 거기서도 이제 고객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현업들 데리고 뭐 인터뷰하면 현업들이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현업들 데리고 인터뷰 안 한다. 현업들은 현업에서 일을 하시라. 그럼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따라다닐 거다. 우리가 보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현업 인터뷰 필요 없고 저희가 안 귀찮게 맨날 따라다니면서 일을 관찰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테니까 시간 좀 달라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반드시 파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계약 성사 메이드 전에는 실무자가 동석하는 건 아닌가요? 그럼 의사 결정권자만 동석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보통 대표님이시니까 그렇진 않고요. 뭐 이사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신기하게도 네. 예를 들어 세일즈 자동하면 세일즈 인원이 동석하신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오히려 이 회사에서 AX의 중책을 맡은 어떤 분이 미팅을 주도합니다. 예. 보통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에서 AX를 해라라고 지시받는 그 메인 담당자가 동석을 하고 그럼 그 외에 그러면 실제로 업무에 투입돼서 나중에 변화될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트래킹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FED는 전체적으로 이제 파견이 돼서 들어가서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걸 들어봤을 때는 일단 고객들의 그 업무 현황 파악 같은 것들을 쫙 진행을 하고 스스로 업무를 내가 정의해서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그 수시적으로 뭐 이런 병목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해결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형태인 건지 그런 어떤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좀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약간 두 가지가 섞여 있긴 한데 네.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것. 네. 정말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밖에서만 봤을 때에 느끼는 것들이 있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또 다른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1번이고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해한 바를 정리한 다음 이제 AI와 소통을 통해서 간단한 MVP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정도 스텝에서는 여기까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니면 저희가 이 스텝에서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한 게 맞는가를 이제 고객분들과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소통 과정에는 전체가 다 기록이 되고 있고 그 기록이 된 걸 바탕으로 또 투두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실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게 또 오토메이션 돼서 MVP가 바로 나오는 그런 구조로 네, 할 맞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산출물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딱 보여주고 어제 이야기한 것들이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딱 들었을 때 어떤가요? 반응이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만족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외주라는 개념으로 이제 크게 놓고 보면 사실 답답한 부분이 바로 결과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결과물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단순히 미팅을 해서 피드백만 줬는데 바로 결과물이 나왔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 너무 좋다 라는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미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일이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이걸 합시다, 저걸 합시다 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이 가져가진 형태로 다음 스텝이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예시 같은 걸 들어줄 수가 있는지 그냥 파편화된 거라도. 그러면은 하나 있는데 두 개가 다 있거든요. 네. 어쩔 때는 저희가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요거가 더 필요하다. 딱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쩔 때는 오늘 오전에 미팅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알아서 한번 해봐줄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디벨롭이 좀 됐는데 요렇게 가야 되겠는데라고 판단이 딱 쓰는 순간적으로 저희한테 알아서 더 디벨롭을 해줄 수 있겠냐.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부담스러우면 좀 정해보자라고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될 것 같으면 오케이 하고 내일 다시 보자 이러는 편입니다. 이제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스스로 이 일을 주도해서 다음 결과물을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하는 뜻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결과물만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 워크플로우를 이걸 맡길 테니까 그냥 책임지고 설계해봐라 약간 권한을 좀 더 주는 그런 형태인 건지. 전자에 가깝습니다. 전자에 네네. 가깝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I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근데 요런 기능이 들어가서 요런 플로우로 움직이는 AI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네. 싹 만들었는데 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항상 더 껴넣거든요. 더 껴넣어서 이제 오늘 미팅을 딱 했는데 여기서 더 보완이 필요한데 이거가 좀 더 성능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답변도 좀 더 뭐 화려하게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냥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런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아웃소싱 맡기던 분들이니까 좀 타이트하거든요. 시킨 것들 해라.
이거 해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서는 순간에는 그냥 주도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환경이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과도기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 주도권에 대해서 좀 더 인정하고 좀 더 주는 그런 느낌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하나 딱 달라진 그림은 옛날에는 외주 맡기면은 고객사들이 외주사들한테 이거 언제 되나요? 다 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러고 가는데 네. 거꾸로예요. 이제. 여기서 먼저 보내고 제가 연락 담당이거든요. 도민님이 준 걸 가지고 이제 보셨나요? 피드백 주기로 한 거 어떻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관리 감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약간 주도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더 크다. 근데 확실히 FD는 그래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들었을 때도 이건 단순한 외주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 황현태 대표님이랑도 저희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그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는데 댓글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전 SI와 차이점이 뭐예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인지했을 때는 그 주도성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인지를 못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와닿지 않아 한다던가 이런 그런 느낌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견 자체는. 그랬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FD는 앞으로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이전에 이런 소위 말하는 정말 큰 규모의 SAI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X와는 그런 그 많은 트렌드 안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마인드셋이나 이런 게 있으실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네. 믿고 있는 이제 딱 하나의 저만의 그 신조가 있는데 네네. 솔로프리너가 살아남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네. 이런 큰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스타트업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이 딱 두 가지 믿음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대기업을 다녀봤고 스타트업을 다녀봤고 창업을 해보면서 점점 이제 일하는 인력들은 줄어들고 있고 AI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솔로프리너 아니면 소규모 단체의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추세에 맞게 저희가 움직이려면 네. 서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 FD 시스템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SI도 사실 어떻게 보면 FD와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과정이 FD 시스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확실히 공감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주도성을 가져서 일을 하는 방향인과 동시에 저는 FD가 투입돼야 되는 이유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게 그 AI를 어쨌든 최전선에서 잘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확실히 테드 황현태 대표님이세요. 그러니까 멀티 에이전트를 굉장히 잘 다루시는 것을 예전에도 워크플로우 통해서 많이 봤었고 저도 요즘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FD는 어떻게 AI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약간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링크드인이나 뭐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한 번씩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이런 게 있다더라 한번 써볼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되면 너무 기술이 많아지고 있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는 저희와 소통하고 있는 이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뭐 당장 이걸 써서 이걸 해결하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적당한 기술을 가져와서 매핑을 해봤을 때 잘 된다 하면 그 기술을 그대로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김도민 FD의 네. 적정 기술론이거든요. 일종의. 적정 기술로. 그러니까 우리 요즘 유행하는 기술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좀 매몰되지 말자라는 것이고 필요하면 우리 80년대, 90년대 혹은 우리 처음 개발했던 RDB로 문제 풀어도 된다. DB로 지금 이런 약간 적절한 거를 빨리 제대로 문제 푸는데 활용하자라는 거를 하고 왜냐면 클라이언트 분들도 약간 팬시한 트렌드한 기술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보고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네. 좀 저희도 순간적으로 그런 최신 기술에 매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저희 부대표님도 정말 대단한 경륜을 가지신 분인데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 FT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풀어볼까라고 했을 때 야, 그 옛날에 그거 쓰자.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김도민 님이 특히나 그런 적정 기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적정 기술로는 만약에 내가 탑재하고 내가 직접 진행한다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기술 자체에 대해서 확실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팝 자체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뽑아서 쓸지에 대한 그런 제반 지식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주로 그런 학습 채널은 어디로 보고 계세요? 링크드인 아까 말씀 주신 링크드인하고 스레드 그리고 뭐 네. 그 해커뉴스 해커뉴스. 네.
그런 것들 많이 쓰고, 그리고 오픈 카톡방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오픈 카톡방에서 나온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한 열 몇 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 그래요? 매일매일 보진 못하지만 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이미 999 플러스가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밤마다 사람들이 소통을 많이 하죠. 저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실험하고 결과를 내서 공유를 해줄 때 이거 나도 써봐야 되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오히려 뭔가 보고 이거는 왜 이렇게 쓰고 있지? 오히려 분석해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씨 유튜브도 한 번씩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만드신 워크플로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슬랙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형태가 있는데 혹시 우리 테드가 시연을 하고 설명을 잠깐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왜 요청하게 됐고 그래서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보통 고객사 채널을 담당하는데 네. 제가 너무 많은 요즘 일을 하다 보니까 멀티태스킹 너무 많이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빼먹는 게 많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진짜 두서없이 그냥 슬랙에다가 정보들을 뿌렸어요. 네. 요런 맥락들이 있다 우리 프로젝트가 하면서 해가지고 막 노션 문서 만들고 뭐 깃허브에다가 리드미 파일 만들고 난리를 치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방식은 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하나만 만들어 달라. 내가 고객사 미팅을 하건 요구사항을 전화로 받던 메일을 받던 다 그냥 얘한테만 맡기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김도민 FD가 세팅한 델타봇입니다. 델타봇이요? 네. 이름이 델타봇이군요. 델타봇. 다음에 델타봇과 베이스캠프가 있는데 오늘은 델타봇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델타봇은 주요한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맥락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맥락이라고 하면은 그 회의의 맥락인 거죠?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다 던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은 기록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어떤 것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어떤 것들은 다음 액션 아이템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세팅을 해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봤을 때는 요런 핵심이 있구나. 왜냐면 이게 또 저만 조인한 미팅이다 보니까 한번 요약은 필요하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피처로 갈 건지 아닐지도 얘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한마디로 델타봇을 켤 때 뭐 따로 뭐 녹음을 시작을 트리거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아닙니다. 일단은 소통을 하고 델타부트한테 던져요. 일단 소통을 하는데 그 안에 뭐 녹음을 일단 해놓고 그 녹음 파일을 델타봇에 그 다음에 던지는 플로우다. 네, 그렇죠? 네. 그럼 델타봇이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뭔가 미팅을 잘못한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황현태 너 잘못했어. 이거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왜 알아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델타봇이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 안에 어떤 부분들은 잘못됐으니 추가적으로 말을 했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거기 넣은 이게 거예요? 개발 의도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미팅이 너무 많으시고 네.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이거는 왜 얘기가 안 됐지? 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놓쳤어요가 되다 보니까 음. 이게 초반에 저희가 일을 할 때 이게 조금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그럼 델타봇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보자 라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뽑아내고 그 미팅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만 뽑아냈지만 점점점 발전해서 그럼 이 미팅에서는 이제 FD들이나 뭐 이제 현태님이 해야 되는 그런 액션 아이템까지 추출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델타봇의 첫 니즈는 역시 현태님의 그 니즈에 따라서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일을 뿌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뿌려줘야 된다는 걸 정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봇인 거군요. 네. 그래 델타봇이라고 한 이름 자체가 맞는 게 이제 델타시니까 네. 에코와 델타시니까. 근데 에코는 여기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아직 소규모 팀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 거, 사실 뭐 에코 델타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생긴 기능이 이 미팅에서 빼먹은 것들을 알려주고, 이거를 보고 제가 차차 해서 급하게 다시 연락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최대한 보충을 해서 넘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 생긴 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뇌를 빼고 계속 살다 보면은 네. 자꾸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액션 아이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사실 이 액션 아이템이 그냥 여기 뜨는 게 아니라 저희 액션 아이템 보드에 추가가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저는 이제 뇌를 빼고 살기 때문에 네 가지의 액션 아이템 보드만 보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두가 끼워져 있으면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투두는 제게 될 수도 있고 FD들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델타봇이 일을 주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좀 더 확장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는 세일즈 미팅에서만 녹음이나 아니면은 제가 하던 채널에 대한 것만 넣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클라이언트 미팅 진행 과정도 다 이제 델타봇한테 넘기면서 조금씩 맥락을 쌓아갔고, 이제 델타봇은 그걸 받자마자 여러 가지의 노션 문서 유형으로 정리도 하거든요. 그것도 설명. 네, 이제 저희가 슬랙에서만 정리된다 끝이 아니라 네. 저희 자체 노션이 있다 보니까 좋아요. 싱컨 미팅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빠르게 이해하려면 이 슬랙에서 정리된 거를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제 노션에도 맥락을 정리하는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액션 아이템을 정리하고 이제 회의 때는 다 같이 그걸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지금 구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타난 액션 아이템은 노션에 정리가 됐나요? 네, 지금 다 노션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션의 칸반으로 이렇게 뭐.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막 던지고 알아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일주일에 2번 FD 싱컨 미팅을 하거든요. 이때 하는 거는 이제 더 뭐 해야 되지? 혹은 우리가 했던 거 중에 뭐 아쉬운 거 없나? 이거를 같이 얘기하는 자리인 거죠. 그 미팅의 템플릿조차도 델타봇이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미팅에서 이번 주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액션 아이템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세일즈 리드나 이런 것들 쫙 표시가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받은 거죠. 그 미팅을 할 때는. 그래서 거기서 어사인하고, 아니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겠네 하면 삭제하는 것도 많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델타봇한테서 저희가 일을 받아가지고 저희끼리 분배를 합니다. 요 과정이 계속돼요. 델타봇을 통해서 어쨌든 회의가 끝났고 데이터분의 조언을 얻고 충분한 요구사항이라든가 미비사항 같은 것들을 전달받은 다음에 FD에게 일을 뿌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을 또 할 때도 그 델타봇이 자동으로 투두리스트까지 이렇게 딱 선별을 해주고 싱크업 미팅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스스로 보면서 일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계속 그 백그라운드에는 어쨌든 델타봇이 뭐 어디선가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 그리고 저희끼리 싱컨 미팅 하고 나서도 이번에 나온 요구사항인데, 싱컨 미팅 하고 난 그 내용도 델타봇한테 줘서 이제 아쉬운 게 없는지도 확인하자. 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거는 이제 얘가 알아서 주요 일정 같은 거는 저희 캘린더에도 박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뇌 빼고 고객 요구사항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기반의 어떤 일들을 다 해주는 게 목표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혹시 보여주실 수도 있나요? 그냥 샘플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 아이템들이 생깁니다. 네. 저게 어차- 자동화됐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요즘은 그냥 이거 보고 썼다 지웠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 투두리스트 어사인하는 거는 별일이 아닌데, 투두리스트를 노션을 켜가지고 생성하는 것, 네. 투두리스트가 있다라는 거를 적어 놓는 것조차도 이제 다 자동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사인까지 자동화가 되나요? 단순히 요구사항만 올리면 어사인이 안 되는데 네네네. 이제 누가 이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하면 이제 그게 어사인이 되는 방식으로. 어사인 같은 개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뭐 어사인이 되어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맡아서 하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싱컨 미팅을 통해서 지금 적혀 있는 지훈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변경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리고 델타봇이 프로젝트별로 이제 맥락 정리도 뭐 알아서 하고요. 아, 뭐 주차별로 이렇게 다 히스토리가 다 남아 있고, 네네네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맥락 정리도 델타봇이 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액션 아이템 정리 다 해주니까 저희는 조금 더 편하게 그냥 하는데, 이게 뭔가 계속 어. 돌아다니는 비서를 갖고 다니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FD 분들한테 일을 주거나 맥락을 전달하는 걸 자동화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FD 분들도 델타봇 불러가지고 맥락 전달시키고 투두리스트 받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됐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델타봇한테 상황 전달을 해주고 일을 받습니다. 얘가 훨씬 똑똑하니까 빠뜨리는 것도 없고. 그래요. 예, 그래서 던지고 일 받고 던지고 일 받고, 우리는 AI한테서 일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하는 개념이 너무 저는 혁신적인 것 같고, 실제로 100%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네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전달을 어떻게 해주나요? 그러니까 미팅이 끝나고 이런 액션 아이템들은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가 얘기했었어야 됐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FD 분들에게 일을 뿌리는 역할, 그리고 우리의 투두 태스크들을 다 이제 정의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인상이 깊었길래 그걸 잘 쓰시는지, 왜 AI가 그걸 더 똑똑하게 그 일을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회의가 끝났고 해야 될 투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인간이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정리하는 걸 떠나서
그 이상으로 얘가 뛰어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왜 그게 뛰어난 건지 어,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도 미팅을 같이 나가보다 보니까 네. 하루에 미팅이 2~3개만 돼도 사실 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 네네네. 이게 사람의 체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단순히 이게 내가 미팅이 끝났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 그게 정말 안 되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렇죠. 그럼 AI는 사실 지치지 않는 그런 도구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지쳐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탁 캐치를 해서 너 이건 신경 써줘야 돼. 너 이건 해야 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무슨 일을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정말 최고의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저희가 사실 미팅이 딱 끝나면 저희 부대표님한테 쪼르르 가거든요. 우리가 확 파악하지 못한 의도나 상황이나 맥락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희 미팅 어차피 뭐 다 녹음하니까 미팅 전달 드리면서 혹시 뭐 인사이트를 달라라고 하면은 항상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알려주셔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델타봇도 알려주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뭔가를 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뭘 더 해야 될지. 그래서 부대표님한테 보여드렸는데 부대표님도 조금 애매하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가 AI한테 넣었더니 이제 AI는 요거를 더 확인하면 구체화가 될 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아, 예. 예, 뭔가 불명확한 그런 안건이라든가 어떤 대화 같은 것들을 더 네. 빠르게 해석해 주기도 하고 더 네. 구체적인 다음 투두 리스트 같은 것도 제시도 해주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뛰어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겠네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뇌 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걔가 끄집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뛰어나다라고 발휘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디오 플랫폼 운영하면서 음. 조씨도 반 고객이었지만 조씨나 이제 도미닉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퀄리티를 내려면 텐션 유지가 좀 필요한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결국은 누군가 해줘야 되고 저희는 그게 결국 델타봇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델타봇은 지금 초기 버전인가요? 네, 완전 초기 버전이고 아. 개발이 시작된 지 이제 한 2주, 3주 정도밖에 안 된 그래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아, 네.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장 최신 기능은 이제 캘린더를 저희가 원래는 수동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델타봇한테 오늘 미팅 몇 시에 있으니 잡아줘라고 하면 분석해서 네. 저희 FD 그룹을 초대해가지고 캘린더도 다 잡아주는 그 역할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약간 그 나열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능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우선 텍스트 파일이나 이미지,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요구사항을 일차적으로 분석하는 네. 기능이 하나 있고요. 네. 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액션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를 추출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놓친 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션의 각 프로젝트별로 이제 저희는 주차별로 이제 미팅을 하다 보니까 각 주차별로 어떤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맥락은 어떤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싱컨 미팅, 일주일에 2번 진행하는 싱컨 미팅에서 모든 내용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뭐가 제일 급하고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그 기능까지 되어 있고 마지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을 잡아주는 캘린더를 추가하는 기능까지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내부 프로덕트로만 이용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간 좀 더 외부로도 발전될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D 프로세스라고 하는 데에서만 최적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고객사와 일을 하는 거의 모든 에이전시나 컨설턴시들이 다 미팅을 하고 난 뒤에 어쨌든 그런 업무를 배분하는 역할이라든가 정리라든가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라고 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들었을 때는 그러면 그 모든 데이터를 다 AI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 중앙 집권화해서 뿌리는 역할도 하고 공유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의 그 에이전시나 이런 회사들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그냥 회의 끝나고 내가 이 회의의 요약본 정도만 한번 파악을 하고 나는 뭘 해야 되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다 따로 일한단 말이에요. 네. 또 다시 회의를 또 하고요. 근데 그 단계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좀 더 발전될 수 있을지 그림 뭐 이런 게 있을까 그건 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거는 다른 에이전시나 아니면 프리랜서 솔로프리너를 위한 툴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들마다 다 워크플로우가 달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약간 사스 같은 느낌이 돼버려서 핏하게 갈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네. 근데 하나 딱 들었던 생각이 AX를 저희가 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AI 프로덕트를 만들어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조직에 AI 빌더 분들이 많이 생기게끔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때 저희가
이분들이 AI 빌더로서 텐션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제공할 수 있겠다, 에이전트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든 프로세스에 적합한 델타봇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만들고 싶은 AI 빌더들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정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맞네요. 그러니까는 그 델타봇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에이전트가 다른 조직의 최적화된 형태로 변형이 돼서 재활용이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될 수 있는 어쨌든 확장 시나리오일 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오. 근데 델타봇이 건드리지 않는 딱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뭐예요? 코딩. 코딩. 코딩을 하진 않습니다. 프리들한테 일을 주긴 하고 네. 그리고 맥락을 정리하고 맥락을 더 증강시키는 역할은 하지만 네. 코딩을 하진 않습니다. 그 코딩을 하는 FDA 봇이 또 하나 따로 있거든요. 아. 저희가 그걸 어쩌다가 보니까 분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펑셔널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이 일 정도만 딱 잡아야 돼라고 한 건데 왜 그러면 다른 일은 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네. 사실 개발을 하다가도 함수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서 동작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제 그거는 굉장히 이제 뭐 1함수 1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가지 기능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걸 한 번에 델타번에서 만든 걸 시켜버리면 맥락이 섞일 수가 있고 네. 저희가 요구하는 그 방향에 맞지 않는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제 클로드 에이전트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기능만 부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조금 차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봇은 한 가지 역할만 할 수 있게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가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정해진 맥락 안에서만 앞으로도 기능이 좀 확장된다든가 계속 그쪽으로 좀 더 뾰족하게 나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된 게 네. 정말 단순하게 저희 미팅을 너무 많이 나가서 힘든데 요약 좀 쉽게 해주세요라는 단순한 걸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개발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이거를 내가 지금 만들었고 누군가가 이걸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반대로 정말 누군가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AI 빌더가 되면 좋겠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포인트에서는 이게 충분히 프로덕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저희가 이거 좋으니까 외부에서 써볼까? 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려운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얘도 하나의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중앙 집권화가 돼서 사람들에게 일을 뿌리는 역할을 하지만 AI가 또 다른 AI한테 맥락을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걸로도 해석되고 뭐 맞아 있지 않을까 네. 도 드네요. 맞아요.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자동 24시간 돌아가는 네.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네. 제 목표는 이제 그걸 개발하고 있는 이제 팀원과 함께 제가 요구 사항과 액션 아이템을 만들어서 네. 이 베이스 캠프한테 던지면 그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개발을 이어서 진행하고 다시 또 MVP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QA하는 봇이 하나 있어서 이걸 QA 돌리고 나서 또 다른 요구 사항이 나오면 다시 델타봇한테 던지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게 사실 생각하는 제 지향점이 그게 궁극적인 그림이 네. 그런 피드백 루프를 아예 만들어서 풀리 오토메이션 네. 이게 결국 에이전트는 지금처럼 저희가 콜을 하면 안 되고 지 알아서 해야 되고 물론 부를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 알아서도 계속 돌아가가지고 필요한 맥락 있으면 자기가 수집하고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고 진짜 일 잘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에이전트를 콜하거나 인간을 콜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인간을 콜하냐 에이전트를 콜하냐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인간이 진짜 필요한 업무만 이제 콜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 미팅 잡아와, 전화해, 너 맥락 알아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델타봇이 바꾸고 있는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디오는 이런 방향에서 좀 더 어떻게 나아갈 것 같으신가요? 좀 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AI를 어쨌든 하나 딱 끼고 계속 뭔가 하나의 직원을 옆에서 두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고 네, 황현세 대표님 생각에는 앞으로 AI 에이전트를 좀 더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가 확대가 될지 아니면은 우리가 조직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업무가 좀 확대가 될 것 같은지. 저희는 네. 무조건 스몰 팀을 유지할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스몰 팀이어야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네. 헝그리의 팀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AI를 툴로서 잘 활용하는 이런 거는 점점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율적인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 친구가 잘 일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에이전트를 만들 것이고,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툴에 가까운 에이전트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협업하는, 어쩔 때는 우리가 그 친구한테 일을 받기도 하는, 그래서 하이어라키가 확 깨져버리는 어떤 에이전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슬랙과 노션이라는 툴 덕분에 AI와 저희가 소통하고 있어요. 그 칸반 보드를 통해서. 네. 근데 점점 더 확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쨌든 약간 그 경계선을 좀 넘은 건 사실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줬다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가 아예 우리가 AI한테 일을 맡겨버렸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쓴다. 그러니까 인간이 오히려 우위가 아니라 하위의 전쟁의 태스크로서 지금 데이터봇이 기능을 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예. 약간 그런 쪽으로 지향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재밌고요. 혹시 그 이런 변화를 주도하시는 FD로서 앞으로는 뭐 어떻게 좀 26년을 좀 변해갈 것 같지?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26년은 네. 또 이제 또 다른 과도기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AI 한 번쯤 써봤다 라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25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기술이 나와 있고 맞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금 일상에도 AI가 지금 녹아들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내가 썼는데 AI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순간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26년에 무조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미 구분이 어려워진 네. 사회일 것 같고 진짜 또 다른 과도기가 된다라는 말이 참 정말 와닿네요. 네. 진짜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본인이 필요하니까 이걸 만들어야 된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내가 이게 필요해서 AI를 써야지라는 게 조금 아직은 문화적으로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쓰지만 그냥 저는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뭐 저희가 예를 들어 뭐 그냥 물을 마시고 싶으면 정수기에 물을 따르듯이 내가 이게 좀 필요하네 그럼 AI를 써봐야지 라는 그런 문화가 저는 더 많이 만들어져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예시나 혹은 이런 배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있어야 말씀해 주시는 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하나 말씀-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있어요. 말씀해 보통 아웃소싱을 맡기면 노라는 대답을 많이 듣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스펙이 넘어가 버렸다. 뭐 너무 많다라는 대답을 많이 했는데 저희의 FD 운영 원칙 4개 중에 하나가 우린 무조건 예스다. 왜냐면 이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했던 말이 우리는 진짜 재밌어서 완전 협조적으로 엔간하면 예스를 외치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 보상은 알아서 잘 책정해 주시라. 재미를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저희가 지금 다양한 환경에 들어가 가지고 AX를 하고 뭐 개발을 하고 혹은 개발을 안 하더라도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요것 자체에 엄청 재미를 잘 느끼실 분들, 오히려 돈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돈도 있었지만은 많은 걸 포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돈보다도 이런 것 자체에 한번 딱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FD로 적합한 것 같아요. 현재는. 예. 또 그런 사람들이 DO에 또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낙후된 IT 인프라를 재건축하는 비전에 진짜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역시 황현태 대표님 이 링크드인 여기 주소 띄워놓을 테니까 여기서 많이 한번 DM도 주시고 이야기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실전에서 투입이 되시는 FD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오늘 또 나눠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워크플로우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하와이 AI 팟캐스트는 또 다음 달에 또 모셔서 황희태 대표님과 베이스캠프 창조자분을 모셔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번 드리겠습니다.